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엔지니어 드라이브텍 오디세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실질적인 위기 상태로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제 어제 뉴스를 듣고서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심란해졌는데요. 결국은 이제 탄핵 표결이 이제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어, 그런 이제 집단권을 행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서 탄핵 표결조차도 이제 하지 못한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얘기를 올해 굉장히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두 실체가 있어 보이고, 뭔가 해결책이 만만치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첫 운을 좀 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어, 한국의 리더십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이번 비상계엄령과 이제 탄핵 정국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책임 의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모든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국 리더십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 거의 대부분이 책임 의식의 부재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인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이제 해임권이 결의가 돼가지고서는 이제 CEO가 이제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사임 상태인 거죠. 전격 교체 상태에 있는 상태고 다음 차기 인텔 CEO가 지금 벌써 물망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어떤 경영이라든지 그런 이제 운영에 실패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책임자는 이제 책임을 지고서는 이제 그 조직에서 물러나는 게 이제 근데 어쩌다 한국은 이게 좀 실종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을 하고서는 만약에 그 방향이 아니다. 그럼 아님 말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느낌이 크다라고나 할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윤 대통령이 했던 R&D 카르텔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임팩트가 큰 사건이었는데 R&D 이제 카르텔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국가 연구비 같은 거를 이제 삥땅 쳐가지고서는 이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는 놈만 그런 이제 국채 연구비를 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게 카르텔이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심하니 예산을 이제 절반으로 삭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R&D 절반 삭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났죠. 그렇게 돼가지고선 사실 한국 R&D계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국책 사업들, 그러니까 이제 사업성이 잘 안 보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진행해야 했던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이제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인건비 같은 게 이제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건비 없이 견딜 수 있는 분들이냐? 인건비 없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은 월급이 안 나오면 결국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워낙 이제 똑똑하고 커리어들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미국으로 아니면 이제 해외로 많이 이렇게 나가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R&D 카르텔이 누군지 찾아내었냐? 뭐 그다음에 딱히 팔로우가 없었죠. 이 사람들이 뭐 아니면 뭐 연구비들 잘못 집행된 연구비들을 실제로 이제 회수를 해왔냐? 뭐 이런 게 있냐?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르고 뭐 연구비 삭감하고 이제 그렇게 간 거죠. 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최상병 일병 사건이랄지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역시 국민들이 계속 지켜본 건 다들 이제 그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형태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가장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일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번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사태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최정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에 이제 공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는 저로서는 참 이 한국 사회가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모든 게 이제 보상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 한국 같은 경우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책임을 가장 많이 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지금 의료 대란 그 외 많은 사건들이 결국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맥락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가 낭비한 내 시간 어떨 거냐. 너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 자체가 일반적으로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프론트엔드에 계신 분들 자체가 그런 걸 책임지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책임지시는 분들은 더 위에 있는 매니저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런 예약이나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잘 안 돼 가지고 예약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뭐 중복이 되거나 뭐 하여튼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내 앞에 있는 당사자한테 당연히 이제 화를 내고 싶어 하고 책임 어떻게 질 거냐고 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따져 묻지 않는다라는 걸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프론트엔드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받았을 때 뭐 그냥 "So what?"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왜 나한테 따지냐. 그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서 이제 한국에서 막 오신 분들은 오히려 화가 더 많이 나거든요.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잘못을 져 놓고선 그러고 있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이제 따로 있는데 엄한 곳에 이제 사실은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보고 책임을 어떻게 제공할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져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어 젊어서 고생 뭐 사서도 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젊어서 고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걸 경험해 보고 부닥쳐 보고 실패도 많이 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어서 고생하라는 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지 노예 경험을 하라 노예처럼 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상 제도도 이제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많이들 이제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제 기관들에서 보면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더 일이 편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밑에 있을 때 더 일이 많고 힘들고 고생하고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보상을 받았으니까 밑에 사람들 부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일을 떠넘기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 프로모션 해 가지고서는 어떤 더 높은 롤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에요. 더 많은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직책을 이제 제안, 프로포저를 이제 받아도 수락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제 수락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본인들의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트랙을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제 많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굉장히 이제 업무로드도 많아지고 책임질 것도 점점 많아지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회사들은 보통 그런 것들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위로 올라가는 직급 자체를 어떻게 보면 보상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더 위로 올라갔으니 내가 최상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고 나는 이거를 이제 누려야겠다. 이 특권을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런 사건을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책임이 없는 특권만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낸 단어들이 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꼰대라든지
갑질 논란이라든지 한국 사회를 결국에는 이제 망치고 있는 큰 요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지금 혼란이 굉장히 큰 코스트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다라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웬만하면은 한국에 있는 자산을 정리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이제 외국 자본 쪽으로 돌릴 것 같고, 지금 이미들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국장을 떠나고 이제 해외 주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제가 봤었을 때는 이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가속화가 되면은 이게 약간 금융이라는 것도 약간 물리 법칙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속도가 생겨버리면은 굉장히 이제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좀 굉장히 걱정스럽고 부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모든 투자나 경제적인 것들이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늘 가성비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라는 거는 어떤 것이 이제 밸류가 너무 낮으면은 결국에는 그쪽 가치를 알아보고서는 그쪽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한국의 대단한 가치는 저는 또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 사실 지금 위치에 오는 동안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이제 내전을 겪었던 나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거의 다 파괴됐었고, 그 당시 이제 동맹국들 눈에는 이 나라는 절대 재건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나라에 뭐 나무가 한 그루가 남아 있는 게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였고, IMF 사건도 있었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런 빚이었는데 그걸 또 국민이 이제 합심해서 결국에는 해결을 해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다 대한민국은 진짜 잘 일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너지고 또 일어서고 무너지고 일어서고를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하는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저는 분명히 더 큰 도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옛 세대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본질부터 잘못된 그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같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또 한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으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간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온 못이 먼저 망치 맞는다. 그런 말이 이제 통하는 세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지금 세대는 제 생각에는 그런 세대는 더 이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이제 그 슈카 같은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물매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명도 나오시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슈카 사장님처럼 이렇게 중도를 잘 지키시는 분이 없다라는 이제 말씀하세요. 중도를 굉장히 잘 지키시는 분이라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도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건 아는데 중도를 지키는 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윤도 싫고 이도 싫다. 이게 과연 현명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우로 가거나 극좌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겠다는 의견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나는 윤도 싫고 이도 싫다라든지 뭐 그런 식의 의견은 좀 잘못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중도에 집착하게 되었나 중도의 가치에 대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결국에는 사회가 어느 그 다른 한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컴프로마이즈를 못 하는 거예요. 미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이 이제 다양한 인종이랑 다양한 종교가 이제 섞여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다이버시티가 이제 보장이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 너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프로마이즈 한다라는 거,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단일 민족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니고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잖아요. 왜냐면 이제 다른 나라랑 국경이 다 있는 게 없고, 이제 북한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랑 이제 교역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내가 남과 다르면 안 된다라는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랑 늘 비교를 하고 그런 이제 레시피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성공 방정식이라든지 언제는 뭘 해야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보다는 사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 그런 중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린 것 같은데, 어,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무역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가치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이런 이제 중도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해버리면은 제 생각에는 결국은 이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힐까 저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어, 좀 이야기가 횡성수설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안 좋은 시국에 너무 이렇게 자동차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한국과 미국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편이 제 마음도 좀 편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 보았는데요. 제 내용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여기 이제 채널이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점은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저도 제 자신을 이제 한번 비춰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꼭 이제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요. 저도 이제 많은 의견을 이제 경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다음 영상에 더 지금 여러 가지로 재밌는 내용들을 이제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짤막하게 얘기해드리면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는 이제 그 캠프에 대한 내용도 빨리 이제 종결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서 제 그 프로모션 코드도 좀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12월 달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한번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이제 베이에리아에 있는데 제가 이제 숙박을 제공할 테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구독자나 신청자들 중에 한 분을 이제 한 분이 아니라 한 팀 정도를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서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상도 같이 촬영해보고, 뭐 실리콘밸리 이제 빅테크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구경해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 사이버 트럭도 이제 직접 한번 운전해보시고 그런 거를 해보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여기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